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스마트폰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신 제품보다 조금 더 저렴한 1, 2년 전 모델을 사도 될까? 또는 1, 2년 전 모델을 사용하다가 최신 제품으로 기변했을 때 차이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7일 나온 아이폰 14 프로를 2021년에 나온 아이폰 13 프로와 2020년에 나온 아이폰 12 프로와 무엇이 다른지,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봤어요.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주요 스펙을 정리해둔 표를 띄워두니까 궁금한 분들은 잠시 멈춰서 봐주시고 디자인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폰의 디자인은 11에서 12로 넘어오면서 둥글둥글했던 모서리가 각진 형태로 바뀌었고 그 이후 14까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프로, 13 프로, 14 프로를 한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은 모두 좋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카메라 섬의 크기입니다. 아이폰 12 프로에서 13 프로로 오면서 표신하게 커졌는데 아이폰 14 프로에서 또 한 번 커졌어요. 우리가 흔히 인덕션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재질은 3종 모두 후면 유리 무광, 측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 유광이에요. 이어서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을 보면 베젤의 두께는 체감되는 차이가 없는데 전면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있는 위쪽은 계속해서 달라졌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보다 13 프로의 노치가 조금 더 작아졌고 14 프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디스플레이 형태의 변화로 인한 사용성의 차이는 조금 뒤에 디스플레이 비교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기는 가로 길이가 동일한 가운데 두께는 조금씩 두꺼워졌고 세로 길이는 14 프로가 미세하게 조금 더 길어요. 번갈아 사용해보면 체감되는 차이는 아닙니다. 다만 크기보다 무게가 차이가 나는데 아이폰 12 프로가 189g으로 상대적으로 가볍고 13 프로와 14 프로가 각각 203g과 206g으로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는 정도예요. 아이폰 13 프로와 14 프로가 6인치대라고는 하지만 6.5인치 이상이 아니라 6.1인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민감한 분들은 200g에 살짝 넘어가는 무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화면에 강화유리 붙이고 케이스 씌우면 230에서 240g 쉽게 나오고 케이스 종류에 따라서 250g도 훌쩍 넘어가요. 최신 스마트폰을 찾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작 대비 좋아지는 AP의 성능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애플의 바이오닉 AP는 동시대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신 아이폰을 선택하면 왠지 뿌듯해요. 단순하게 벤치마크 점수부터 보면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5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GPU의 성능을 알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 모두 A16 바이오닉 AP를 탑재한 아이폰 14 프로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아이폰 13 프로는 물론이고 12 프로의 점수도 스마트폰으로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점수라는 겁니다. 2년 전에 나온 아이폰 12 프로도 퍼포먼스 면에서 여전히 현역이죠. 벤치마크 결과만 보면 성능 차이 체감이 긴가민가 할 수 있어서 AP와 램, 저장 장치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뉴스테이트 모바일 로딩 시간을 체크했어요. 결과를 보지 않아도 순위가 예상이 되는데 작은 차이지만 아이폰 14 프로가 가장 빠르고 13 프로, 12 프로 순위입니다. 따로 놓고 보면 모두 매우 빠른 수준이에요. 이어서 좋은 퍼포먼스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최신으로 올수록 스로틀링이 조금씩 심해지는데 모두 성능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절대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외부 발열을 체크해보면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 최고 온도는 3종 모두 40도 조금 안되는 39도대를 기록하고 후면 최고 온도는 13 프로와 14 프로가 41도대까지, 12 프로는 40도대가 나와요. 3종 모두 발열 관리가 우수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아서 사용간에 불편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AP에 이어서 램은 모두 6기가로 LPDDR4X의 12 프로와 13 프로보다 LPDDR5인 14 프로가 약간의 우위를 가지는데 일반적인 사용간의 차이가 체감되지는 않아요. 저장 용량은 아이폰 13 프로와 14 프로가 1TB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있어서 약간의 우위를 가집니다. 아이폰 12 프로, 13 프로, 14 프로를 놓고 비교를 하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디스플레이예요. 기본적으로 6.1인치 OLED라는 점은 똑같지만 12 프로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120Hz를 13 프로부터 지원하고 14 프로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AOD와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3종 모두 스펙을 떠나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디스플레이 화질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만 아이폰 14 프로가 노치가 아닌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적용하면서 사용하는 화면 크기가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12 프로와 13 프로의 노치 끝에서 베젤까지의 길이는 약 5.5mm인데 14 프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끝에서 베젤까지의 길이가 약 8mm예요. 그래서 하단을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네이버 앱을 켜서 보면 14 프로가 상단 메뉴바의 위치가 살짝 아래에 있는 등 사용 화면이 조금이지만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리고 영상 시청 시 노치보다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거슬립니다.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용 시간이 쌓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데 큰 구멍이 뚫려 있는 느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숨기려고만 하던 부분을 역발상으로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게 한 시도는 좋은데 막상 사용해보면 처음에 신기한 느낌을 주는 것 이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장점은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화면 밝기는 조명을 켜둬서 일반적인 실내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상태에서 13%와 14%가 12%보다 100% 설정해서 약간 더 밝고 75% 설정해서 14%가 12%나 13%보다 더 밝습니다. 아이폰은 화면 밝기 설정을 낮출 때 급격하게 어두워지는데 14%가 조금 덜한 거죠. 앞에서 아이폰 13 프로부터 120Hz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120Hz를 이미 사용해본 분들이 60Hz를 사용하면 역체감이 확실해서 불편합니다. 120Hz는 사용해보기 전에는 없어도 상관없는 스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용을 시작하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스펙이죠. 디스플레이 내구성 면에서는 3종 모두 세라믹 실드를 사용했는데 13%와 14%에 들어간 세라믹 실드가 12%에 들어간 세라믹 실드보다는 조금 더 튼튼합니다. 디스플레이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무척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에 나온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가 가장 좋은데 2020년에 나온 아이폰 12 프로의 카메라 성능도 제법 괜찮아요. 평범한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보면 촬영한 스마트폰을 표시해두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만큼의 성능 향상이 체감되지는 않아요. 다만 색감의 변화가 아이폰 12 프로에서 13 프로로 오면서 연해졌다가 14 프로에서 다시 조금 진해졌어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보면 12%와 14%의 색감이 비슷하고 13%는 상대적으로 연합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프로로우 촬영 시 4800화소를 사용할 수 있어서 로우 촬영이 한정해서 표신하게 사진의 품질이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로우 촬영을 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거의 없으니까 14 프로의 상대적인 장점이긴 한데 체감이 안 되죠. 카메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광학식 망원 배열과 접사 촬영 가능 유무에 있습니다. 탑재된 망원 렌즈가 아이폰 12 프로는 2배 줌, 13 프로와 14 프로는 3배 줌인데 14 프로는 메인 광학 렌즈를 활용한 2배 줌 촬영이 가능해요. 14 프로의 2배 줌이 디지털 줌에 가깝지만 바로 선택 가능한 화각이 다양한 14 프로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어서 13 프로와 14 프로는 초광각 렌즈를 활용한 접사 촬영이 가능해서 접사 촬영이 안 되는 12 프로로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면 초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원래 초광각 렌즈로 접사 촬영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초광각 렌즈로 근거리 촬영을 해보면 13 프로와 14 프로는 초점이 맞지만 12 프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13 프로와 14 프로가 초광각 촬영 시 PDAF를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사진에 이어 영상은 아이폰 12 프로보다는 13 프로, 13 프로보다는 14 프로가 더 좋아요. 사진보다는 확연하게 기술의 발전을 느낄 수 있는 게 영상인데 기능적인 면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12 프로에 없는 FHD 시네마틱 모드, 4K 프로레스 동영상, 접사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14 프로는 시네마틱 모드가 4K HDR 촬영이 가능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갤럭시의 슈퍼 스테디와 같은 액션 모드가 처음 적용되었어요. 프로레스 촬영은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껴두더라도 시네마틱 모드와 액션 모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14 프로가 확실히 상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아이폰의 카메라 성능은 3종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좋은데 야간에 플레이 현상이 조금 심하게 나타난다는 공통적인 고질병이 있어요. 12 프로, 13 프로, 14 프로 모두 나타나는 문제라서 상대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구매 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마지막으로 셀피 촬영한 사진을 동시에 보면 비슷해서 섞어 놓으면 촬영한 모델을 맞추기 힘들 겁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전면 카메라는 렌즈 밝기가 12 프로와 13 프로의 f2.2보다 밝은 f1.9로 바뀌었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AF도 지원하는데 실사용 간의 차이가 눈에 띄게 체감되지는 않아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이폰 12 프로나 13 프로의 전면 카메라가 2022년 기준으로도 사용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이폰에 대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던 배터리는 사용시간 면에서 이제는 아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배터리 용량이 12 프로 2815mAh, 13 프로 3095mAh, 14 프로 3200mAh로 꾸준하게 증가했고 사용 효율도 좋은 편이거든요. 유튜브 4K 영상을 화면 밝기 100%로 무한 재생해보면 사용시간이 꽤나 괜찮아요. 아이폰 14 프로가 절대적으로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13 프로와 12 프로도 배터리 사용 효율은 비슷해서 용량만큼의 차이가 존재하고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충전 속도는 3종 모두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유선 충전 25W까지 가능하고
무선은 맥세이프 15W, 일반 7.5W 충전이 가능해요. 스테레오 스피커는 번갈아서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아이폰 14 프로가 가장 좋고 13 프로, 12% 순입니다. 절대적으로는 3종 모두 준수한데 상대적으로 12%가 공간감이 부족하고 조금 거칠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음악을 12%로 듣다가 14%로 들으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나고 13%로 듣다가 14%를 들으면 미세하게 좋아진 느낌이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와이파이 6와 UWB 지원, USB 2.0의 라이트닝 포트, eSIM 지원, IP68 방수 방지는 3종이 동일하고 블루투스는 12%와 13%가 5.0, 14%가 5.3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에는 충돌 시 긴급 신고가 되는 충돌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위성통신 SOS 기능도 있어요. 아이폰 12 프로, 13 프로, 14 프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는데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 한번 사서 오랜 시간 사용한다면 고민 없이 최신 아이폰인 아이폰 14 프로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다만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14 프로로 기변할 필요는 없고 12 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14 프로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기변하면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최신 폰으로 넘어가기 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할 아이폰을 찾고 있다거나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쓸만한 아이폰을 찾고 있다면 12 프로도 여전히 현역이니까 새 제품이든 중고든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어떤 아이폰을 고르든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2019년에 나온 아이폰 11 프로까지 궁금하다면 이전에 올려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 이 영상 볼만합니다. 와, 잘 만들었네. 한번 보세요. 아니면 야, 이 영상도 알차다 알차. 정보가 가득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둘 중에 하나 꼭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